환영합니다. 10년 동안 193만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국 1000명 중 저를 골랐습니다. 금강산 관광 1호 안내원. 영광이었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석 달간 개조 교육을 받았어요. 웃는 법, 걷는 법, 거짓말하는 법. 웃을 때 이가 8개만 보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종이 냄새를 기억합니다. 1998년 9월 15일 만수대의 사당 복도에 깔린 붉은 카펫. 그 위를 걸을 때 코끝을 스친 새종이와 잉크 냄새요. 제 이름은 박선화입니다. 46살. 지금은 서울 구로구 작은 원룸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그날 저는 북한 전역 1000명의 여자들 중 단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선택한 금강산 관광 1호 안내원으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8년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끝자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해 6월 갑자기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전국에서 젊은 여자들을 뽑는다. 키 165cm 이상, 나이 18세에서 22세, 용모 단정, 집안 배경 깨끗한 처녀. 저는 당시 20살 원산예술학교를 갓 졸업한 무용수였습니다. 키 167cm, 몸무게 48kg, 검은 생머리에 하얀 피부. 아버지는 강원도 당 간부, 어머니는 원산교원대학 교수.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10월 초 원산시 당 위원회 건물로 소집됐습니다. 강원도에서만 200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2명이 우리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키를 재고 이빨을 검사하고 피부에 흉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가축 거래하듯이요. 다음, 이름, 박선화입니다. 입 벌려봐. 저는 입을 벌렸어요. 의사가 손전등으로 제 이빨을 비췄습니다. 충치 없음. 합격. 옆으로 가시오. 그렇게 200명 중 50명이 걸러졌어요. 8월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여자들이 1000명이었어요. 우리는 모란봉 인근 당 교육관에 수용됐습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2차 선발이 있었어요. 이번엔 걷는 법, 말하는 법, 웃는 법을 평가했습니다. 동무들, 걸을 때 발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유령처럼 조용히 걸으시오. 강사는 40대 여자였어요. 과거 김일성 집무실 비서였다고 했습니다. 웃을 때는 이가 8개만 보여야 합니다. 8개. 더 많이 보이면 천박해 보이고 적게 보이면 차가워 보입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웃는 연습을 했어요. 이 8개. 손가락으로 세며 웃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관찰할 겁니다. 동무들 하나하나가 공화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공화국의 수치요. 밤마다 사상 교육도 받았어요. 남조선 놈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볼 겁니다. 북한 사람들 굶는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동무들은 그 거짓을 깨뜨려야 합니다. 웃으시오. 건강하게 보이시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시오. 일주일 후 1000명 중 100명이 뽑혔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9월 3차 최종 선발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소식이 돌았어요. 거짓말겠지. 설마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9월 15일 오전 우리는 만수대의 사당으로 갔어요. 100명이 복도에 줄지어 섰습니다. 한 명씩
회의실로 들어가 면접을 봤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새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회의 자료들이 탁자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을 처음 직접 봤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키가 160cm도 안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붉었고 눈이 작았습니다. 들어오시오.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 들어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위원장 동지, 강원도 원산에서 온 박선아입니다. 앉으시오. 앉았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산 출신이라 아버지가 도당 간부고 무용을 했다는데 어떤 춤을 조선무용을 전공했습니다. 좋아. 여기서 한번 춰보시오. 예? 남조선 사람들 앞에서 춤출 수 있소? 저는 일어났습니다. 음악도 없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저는 춤을 췄어요. 손끝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발끝으로 돌았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허리를 숙였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소, 아주 좋아. 그리고 측근을 향해 말했어요. 박선화 동무를 1호로 선정하시오. 남조선 관광객들이 금강산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여자가 맞이하는 거요. 알겠소? 예, 위원장 동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호,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안내원 1호.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선발된 다음 날, 우리는 평양 모란봉 인근 보위부 교육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은 낡았어요. 회색 시멘트에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복도 바닥이 반질반질 윤이 났고 형광등이 밝았어요. 10명이 한 방에 수용됐습니다. 2층 침대 5개.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동무들, 이제부터 석 달간 여기서 생활하오. 보위부 여자 강사가 말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취침, 외출 금지, 면회 금지, 전화 금지, 감옥 같았어요. 첫날 밤 옆 침대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여기 무서워요. 나도. 하지만 이튿날부터 무서울 겨를이 없었어요.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깼습니다. 세수도 못하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구보 시작 30분을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옆에서 한 동료가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시오. 남조선 놈들 앞에서 이렇게 나약하게 굴 거요. 강사가 소리쳤어요. 아침 식사 후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걷는 법이었어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발끝으로 먼저 디디고 천천히 뒤꿈치를 내리시오. 우리는 복도를 따라 수백 번 걸었습니다. 발끝으로만요.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둘째 주는 웃는 법. 거울이 벽 한쪽에 쫙 걸려 있었어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이가 8개만 보여야 합니다. 세어보시오. 저는 손가락으로 이를 세며 웃었어요. 1, 2, 3, 8. 눈으로도 웃으시오. 입만 웃지 말고. 볼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억지로 웃다 보니 턱이 아팠어요. 셋째, 주는 말하는 법. 녹음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문장을 100번도 넘게 녹음했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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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가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끝을 올리면 안 됩니다.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환영합니다. 평평하게 넷째 주부터는 질문 응대였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받았어요. 표지에 응대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 질문과 답변이 끝없이 적혀 있었어요. 나만 사람들 굶는다는데 사실이냐? 라는 질문 옆에 거짓 선전입니다.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 김정일은 독재자 아니냐? 옆에 위원장님은 우리의 어버이이십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이 지옥이란데? 옆에 배신자들의 거짓말입니다. 100개가 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시험을 봤어요. 박선화 동무 57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틀렸소. 다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5째 주는 역할극이었습니다. 강사가 나만 관광객 역할을 했어요. 야, 아가씨. 북한에서 월급 얼마 받아? 저는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왜? 말도 못해? 김정일이 무서워. 저는 멈췄어요. 매뉴얼에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실격, 매뉴얼 94페이지. 도발적 질문 대응. 우리는 책을 폈어요. 도발적 질문에는 웃으며 화제를 전환한다. 예시 그것보다 저쪽 풍경을 보십시오. 6째 주, 보위부 요원이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 관광객 중에는 간첩이 있을 수 있소. 우리는 긴장했어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는 자, 군사시설을 보는 자, 개인적 질문을 많이 하는 자, 즉시 보고하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보고해야 하오. 관광객이 뭐라 했는지, 동무들이 뭐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7째 주, 우리는 옷을 받았어요. 붉은색 조선옷이었습니다. 천을 만져보니 부드러웠어요. 북한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 제작했소. 화장품도 받았어요. 립스틱, 볼터치, 아이라이너. 평생 써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화장하는 법도 배워야 하오. 마지막 주, 김정일 위원장이 최종 점검을 왔어요. 우리는 한 명씩 나가서 시연을 했습니다. 제 차례 붉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서 연습한 그 웃음. 환영합니다. 저는 안내원 박선화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소, 합격이요. 석, 달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개조됐어요. 걷는 법, 웃는 법, 말하는 법, 거짓말하는 법. 모든 걸 배웠습니다. 다음 날 금강산으로 출발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숙소 거울 앞에 섰어요. 붉은색 조선옷을 입었습니다. 당에서 특별 제작한 옷이었어요.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북한 옷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 볼터치, 눈썹. 평생 해본 적 없는 화장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새벽 5시 장전항 부두로 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1월 바다. 바람은 뼈를 파고들었어요. 보위부 요원 2명이 저와 함께 섰습니다. 긴장하지 마시오. 웃으시오. 예. 오늘 뭔 일이 있어도 즉시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오전 7시 멀리서 배가 보였습니다. 현대금강호. 남한에서 온 첫 관광선이었어요.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 안에 남한 사람들이 있구나.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어요. 아이고, 이북 땅이구나. 내가 살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뒤따라 내린 할머니들도 울었어요. 고향이다. 우리 고향.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보위부 요원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연습한 대로 허리를 숙여 절했어요. 금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내원 박선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어머, 저 아가씨 진짜 예쁘다. 북한 사람 맞아?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8개. 버스에 800명을 태웠습니다. 버스 10대가 출발했어요. 저는 1호 버스에 탔습니다. VIP석이었죠.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구룡현으로 향하겠습니다. 구룡현은 설명을 시작했는데 뒷자리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원산 사람이에요? 예. 아, 나도 원산 출신이야. 옛날에 송도원 해수욕장 가봤는데 할아버지가 향수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껐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거든요. 구룡현에 도착했습니다.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려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카메라는 특권층만 가진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요? 저는 보이부 요원을 쳐다봤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하나, 둘, 셋, 찰칵. 아주머니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게 나왔네. 화면 속에 제가 있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제 모습. 신기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 샌드위치, 과일, 초콜릿바, 음료수. 먹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김밥을 건넸어요. 아가씨, 이거 먹어봐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이, 먹어요. 우리 많이 가져왔어요. 보이부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밥을 받았어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단무지가 달았어요. 햄이 들어있었고 김이 바삭했습니다. 맛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 김밥은 명절에나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집안이 좋아야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소풍 도시락처럼 가져왔습니다. 오후 만물상으로 이동했습니다. 바위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나,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아, 그래서 긴장한 거구나.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안 웃거든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배로 돌아갔어요. 배가 출발할 때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내일 또 와요. 건강하세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배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보이부 회의실로 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하시오. 저는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김밥을 받아 먹었다고? 네. 요원 동무가 허락하셔서 다음부터는 사양하시오.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소. 알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하루 종일 웃었던 얼굴.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을 지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남한 사람들의 옷, 카메라, 음식. 모든 게 우리와 달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 봄, 저는 이미 100번도 넘게 관광객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관광객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오전, 보이부 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선화 동무, 오늘은 특별하오. 무슨 일입니까? VIP가 온다오. 누군데요? 재벌 회장이요. 현대그룹, 계열사, 임원들이요. 특별히 잘 대접하시오. 그날 오후, 특별 버스가 왔어요. 일반 관광버스와 달리 고급 버스였습니다. 에어컨이 나왔어요.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옷부터 달랐습니다. 양복, 명품 가방, 반짝이는 구두. 저는 그들을 특별 코스로 안내했어요. 일반 관광객과 다른 경로였습니다. 더 좋은 전망대, 덜 붐비는 산책로, 점심도 달랐어요. 일반 관광객은 도시락을 먹는데 VIP는 특별 식당에 갔습니다. 북한에서 준비한 식당이었어요. 불고기, 냉면, 김치. 상이 푸짐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와, 북한 음식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거 다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인민들이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 음식은 특별히 준비한 거였습니다. 평양 고급 식당에서나 나오는 음식이었죠. 일반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거 먹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이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 박선화 동무, 잘했소. VIP들이 만족했다고 하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VIP가 오면 더 신경 쓰시오.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니까요. 돈. 그제 알았습니다. 관광은 사업이라는 거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웃고 거짓말하고 연기하는 거였어요. 그 후로 VIP와 일반 관광객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옷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명품 옷, 비싼 가방, 좋은 카메라를 든 사람들. 그들에겐 더 친절하게, 더 많이 웃고,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겐 기계적으로 대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평범한 옷, 낡은 가방. 아가씨, 우리 아들이 원산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는 매뉴얼대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 미안해. 그날 밤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왜 저 할머니한테 차갑게 대했을까? 하지만 다음 날 또 똑같이 했습니다. 보이부가 보고 있으니까요. 2000년이 됐습니다. 관광객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루 1000명씩 왔습니다. 저는 하루 3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금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룡현은 9마리 용이, 만물상은 10,000가지 모양이, 로봇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관광객이 왔어요. 30대 남자, 혼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기자 김민수입니다. 기자, 보이부가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어요. 박선화 동무, 저 사람 특별히 조심하시오. 저는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풍경 사진은 별로 안 찍고 사람들만 찍었습니다. 북한 경비병, 안내원, 노동자들. 아가씨, 저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산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가리켰어요. 관광시설 보수 작업입니다. 힘들어 보이는데요. 우리 인민들은 모두 즐겁게 일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이었죠. 그래요? 정말로? 기자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날 저녁 보이부가 물었어요. 기자가 뭐라고 물었소? 저는
다 말했습니다. 잘했소. 앞으로도 저런 놈들 조심하시오. 기자는 다음 날 떠났어요. 며칠 후 남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보위부가 보여줬어요. 금강산 관광, 북한의 선전장 기사에는 제 사진도 있었어요. 미녀 안내원의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거짓말쟁이야. 5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저는 25살이 됐어요.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학습했어요. 10개의 생존 규칙을요. 규칙 1,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마라. 어느 날 한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남한 와보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화국이 좋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매일 남한이 궁금했습니다. 규칙 2, 질문은 최소한으로. 관광객이 말했어요. 우리 동네 편의점이 24시간 열어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편의점이 뭐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물으면 무식해 보이니까요. 규칙 3, 매일 저녁 완벽하게 보고하라. 보위부 회의실. 오늘 특이사항 있었소? 없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한 관광객이 제게 편지를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받으면 저도 끝이니까요. 규칙 4, 선물은 절대 받지 마라. 한 할머니가 손수건을 주려 했어요. 아가씨, 이거 받아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규칙 5, 동료를 믿지 마라. 같은 안내원 중에 밀고자가 있었어요. 한 동료가 관광객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누가 고자질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조심했습니다. 규칙 6, VIP를 구분하라. 옷, 가방,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VIP에겐 더 웃고 더 친절하게. 규칙 7, 감정을 소비하지 마라.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울었어요. 나 여기서 태어났어. 6.25 때 피난 갔는데 70년 만에 왔네.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이니까요. 규칙 8, 체제를 찬양하라. 우리 위원장님은 인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화국은 지상낙원입니다.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규칙 9,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마라. 아가씨, 북한에서 인터넷 돼요?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답을 모르면 화제를 돌렸어요. 규칙 10, 절대 탈출을 꿈꾸지 마라. 동료 한 명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혔어요. 공개 처형됐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봐야 했어요. 이것이 배신자의 최후요. 그 후로 아무도 탈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2005년 저는 27이 됐어요. 결혼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화 동무, 이제 시집 가야지.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30 넘으면 늙어.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결혼하면 금강산을 떠나야 했거든요. 여기가 싫었지만 평양으로 돌아가는 건 더 싫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옷, 말투, 표정. 그게 제가 유일하게 외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이었어요. 2008년 여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보위부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박선화 동무, 관광객들과 거리를 더 유지하시오. 왜 그렇습니까? 남조선에서 보수 정부가 들어섰소. 관계가 나빠지고 있소. 7월 초 경비병들이 증원됐어요. 해변가에 철조망이 더 쳐졌습니다. 군사구역 출입 금지 표지판이 늘어났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7월 11일 그날도 평소처럼 관광객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안내원은 즉시 본부로 집합하시오.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본부에 가니 보위부 지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소. 무슨 사고입니까? 관광객 한 명이 군사구역에 침입했소. 경비병이 발포했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발포요? 그 관광객은 사망했소. 다음 날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모든 관광객이 철수했어요. 배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부두가 텅 비었어요. 며칠 후 우리도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당분간 중단이요. 안내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오. 10년 제가 금강산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구룡현에 혼자 갔어요.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수천 번 들었던 그 소리. 환영합니다. 구룡현은 만물상은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집. 1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선화야, 왔구나. 네, 어머니. 이제 뭐 할 거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안내원이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 당에서 새 일자리를 줬어요. 평양 대동강구역 식당 종업원. 1호 안내원에서 평범한 종업원으로요. 첫 출근 날 주방장이 말했어요. 아, 내가 그 유명한 금강산 안내원이구나. 걔 10년 했다며? 근데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금강산 부두,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 제 목소리. 환영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이었어요. 식당, 설거지, 손님 접대. 저는 로봇처럼 일했습니다. 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화야,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예, 엄마는 알아. 내가 불행하다는 거. 그날 밤부터 저는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식당 동료 중에 중국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 갈 방법 아세요? 그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선화동무, 위험한 생각하고 있소? 아닙니다. 그냥 조소. 내가 아는 사람 있소. 하지만 돈이 필요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달러로 바꾸면 3,000불쯤 됐어요. 한 달 후 신의주로 갔습니다. 명목은 친척 방문. 통행증을 받았어요. 기차 안에서 동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생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민수야, 누나 먼저 간다. 미안해. 신의주 역에 내렸을 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얼굴이 검게 그을렸어요. 박선하요? 예. 돈 있소? 저는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가 세어봤습니다. 충분하오. 내일 밤 강을 건너시오. 내일요? 빨리 해야 하오. 경비가 느슨한 날이 내일이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 강이었어요. 다음 날 밤 11시 브로커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가시오. 저기 불빛 꺼진 구간 보이오? 예. 저리로 뛰시오. 7분 있소. 경비병 교대 시간이오. 7분. 늦으면 총 맞소. 빨리.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을 밟고 강을 건넜어요.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반쯤 건넜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이었어요. 저는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탕! 총소리. 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저 멀리 빗나갔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빨리 오시오. 중국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압록강 건너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 금강산. 모든 게 저 너머 있었어요.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집 지하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요. 낮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하니까요. 밤에만 잠깐 밖에 나가 숨을 쉬었어요. 여름이 되자 태국으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중국인 행세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신분증 있습니까? 저는 낡은 주민증을 꺼냈어요. 직원이 주민증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금강산 관광 안내원? 예, 잠시만요. 일주일 후 국정원 사람들이 왔어요. 박선화 씨, 정말 1호 안내원 맞습니까? 예,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가지고 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일과 함께 찍은 사진. 붉은 옷을 입은 제 모습. 이건 귀중한 자료네요. 한 달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가 뜨면서 방콕이 작아졌어요. 몇 시간 후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대한민국. 16년 만에 다시 보는 남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공항 바닥을 밟았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요? 예.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제한 없이요. 김정은도요? 예. 아무거나요. 첫날 밤 인터넷으로 금강산을 검색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구룡현, 만물상, 장전항. 제가 10년을 보낸 곳. 눈물이 났어요. 겨울이 되어 서울로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구로구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공간이었어요.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고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숨 쉴 수 있는 곳.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금강산 부두, 남한 관광객들, 제 목소리. 환영합니다. 꿈에서 깨면 서울이었어요.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카페 알바를 구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요. 저는 몰랐어요. 톨이 뭔지, 아메리카노가 뭔지.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 씨, 교육 다시 받아야겠어요. 첫 달은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점차 배워갔습니다. 주문받는 법, 커피 만드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금강산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으니까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선화 씨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언제요? 제가 탈북한 지 1년 만에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엄마가 저를 보내줬으니까요. 지금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창밖을 봐요. 서울 밤하늘,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네온사인, 불빛들. 자유의 빛이에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여보세요?
박선아 씨? 저 MBC 다큐팀입니다. 예. 금강산 관광 재개 논에 관련 다큐 제작 중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18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할게요. 일주일 후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 조명이 켜졌을 때 1998년 그날이 떠올랐어요. 김정일 앞에서 춤추던 그때 선화 씨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PD가 말했어요. 하지만 편할 수 없었습니다. 1호 안내원으로 선발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전국에서 1000명 중 1명이었으니까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저를 선택했다는 게 그때는 영광이었어요. 지금은요?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은 수치스러워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수치스러우세요? 제가 1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요. 193만 명한테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잘 산다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건 선화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강요당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말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믿었을 텐데. PD가 휴지를 건넸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객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원산이 고향이라고 하셨죠. 제게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매뉴얼대로 거절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왜요? 보이부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날 저녁 보고했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럼 할머니는 요주의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신 거군요. 예.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들어줄 걸 그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인터뷰가 계속됐습니다. 금강산 다시 가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가고 싶어요. 왜요? 진짜로 환영하고 싶어서요. 이번엔 거짓말 없이. 이번엔 보이부 눈치 안 보고. 이번엔 제 마음으로요. 그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18년 전 금강산 부두가 떠올랐어요. 환영합니다. 그때 제 목소리는 맑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쉬었지만 마음이 있어요. 며칠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졌어요. 언니, 방송 봤어요. 울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금강산 꼭 다시 열렸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단골 손님도 말했어요. 선아 씨, 어제 방송 봤어요. 예.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언젠가 금강산 다시 열리면 선아 씨가 안내해 주세요. 그대는 진짜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대는 진짜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물었어요. 진짜 웃음이요? 예. 이 8개 세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요. 지금 저는 서울구로구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합니다. 새벽 2시 손님이 없을 때 창밖을 봐요. 어두운 하늘 너머 저 멀리 북쪽 금강산이 있는 곳. 언젠가 갈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몸으로, 진심으로. 통일이 되면 저는 금강산에 갈 거예요. 구룡현 폭포 앞에 서서 말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이부도
매뉴얼도 이 8개도 없이 그냥 제 마음으로요. 그게 제 꿈입니다.